이제 첫 번째 했던 8대 스펙이 이은 또 하나의 스펙, 직무 수행 능력 스펙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 뭐 떠오르는 스펙이 바로 직무 수행 능력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막바지로 치닫는 것 같아요. 막바지로 치닫는 것 같은데, 이제 영국에서는 뭐 12월 이번 달 안에 이제 후반부에서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개발한 그런 백신들을 접종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고, 미국은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백신을 공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전 그 미국인이 다 맞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하죠.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3천만 명분의 그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한 60%만 맞아도 사실상 전 국민 60%만 맞으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이러진 않는데, 아무튼지간에 좀 빨리 이것이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내년 2학년에 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다들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야만 되고, 점점 취업 시장도 좁아지고 또 경기가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더 긴축 재정을 하고 인원을 더 감소하고 또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취업하기가 아마 더욱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틈이 없는 건 아니에요. 틈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떤 회사든 간에 뭐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분석과 또 리서치를 통해서 충분히 그 틈새를 노리고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좀 더 치열해지죠. 생존 경쟁과 불확실성은 기업의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런 감염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발단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뭐 중국은 발뺌을 하네요. 자기네들이 아니다. 근데 WTO에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질병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크게 번질 줄 상상도 못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숨질 줄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이 시점에서 그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사회활동이, 경제활동이 다 멈춰버린 경우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전쟁을 빼놓고는. 지금은 몇 번의 위태가 있었죠. 지금 이제 21세기에 살면서 가장 그 위태한 것이 지금 현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면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가꾸어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더 연구하고 자신을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좋은 자리에 취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 과정에서도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신입보다는 경력직 같은 올드루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경험자가 아무래도 회사에 일하는 처리 속도도 빠르고, 다른 사람이 일주일 걸릴 거 이 사람 한 이틀이면 되고, 그래서 그 올드루키라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 8대 스펙에 이어 또 하나의 스펙이 직무 수행 능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강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군대 조직을 보면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이등병보다 정말 초등학교 졸업한 병장이 낫다고. 그 경륜과 연륜, 이것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직무 능력은 따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잘 터득하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게 입사하자마자 어떤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나 또 기업의 풍토, 기업의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치 않기 때문에 기업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그 기업의 목표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 능력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를 지켜보기 때문에 수습이라는 시간을 두게 되는데 그 수습 시간마저도 견뎌내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어떤 성과보다는 팀원으로서의 업무 관련 대화가 통하고 문서 작성에 대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기대를 하는 거죠. 즉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문서 작성 능력과 엑셀을 활용한 문서 작성, 데이터 정렬, 함수, 그래프 등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 작성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신시하게 작성하는 거지 내가 머리를 써서 어떤 기획 능력을 가지고 뭐 상품을 만들어낸다거나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시간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업도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실무 능력은 6가지 정도로 정리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6가지 능력에 대해서 직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먼저 창의적 문제 해결, 그다음 기획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초 재무 회계 능력, 세일즈 마케팅 능력. 이렇게 먼저 창의적 문제 해결. 문제에 대한 논리적 전개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을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막상의 신입들은 뭔가 일일에 딱 부딪혔을 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좁아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근데 반면에 약간의 좀 올드루키 같은 사람들은 경력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신입들은 그러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은 그걸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기획 능력이에요. 기획 능력.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전략적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창출해야 된다. 기획서를 쓴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냐면 그 회사의 방향과 그다음에 회사에서 투자했을 때의 어떤 소득, 수익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그 리서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획서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지가 못하니까 선배들이 거의 다 기획서를 쓰고 옆에서 어시를 하는 어시만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 능력이 여러분들이 탁월할 수 있도록 뭔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능력.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 사이에 효과적인 관리와 분석을 위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정말 참 이런 인터넷에 수많은 홍수들이 밀려오잖아요. 많은 것들이 밀려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엑셀이나 이런 엑셀 같은 것들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직무 능력을 하나하나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는 선후배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전달, 의사결정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동쪽으로 얘기하는데 듣는 신입은 서쪽으로 듣고 있으면 절대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빨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이것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이면서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팀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죠. 그 다음에 돈 관계, 기초 재무회계 능력. 기획서를 쓸 때 돈을 회사에서 얼마를 투자를 해서 이게 얼마가 수익이 남는다라는 명확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득이 남지 않은데 뭐하러 투자를 해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기획을 하더라도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획서를 써야 되죠. 그래서 모든 활동에 수반되는 원가, 매출, 이익 등을 산출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세일즈 마케팅 능력, 고객과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고객 시장 환경 이해, 상품 기획, 고객 관리, 마케팅, 조사 분석. 그죠? 자, 결론적으로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하는 스펙은 달라진다. 8대 스펙은 기본이고 면접에서 시험 합격하기 위한 감동 스펙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무 수행 능력이다. 이를 꾸준히 갖추는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죠. 자, 인턴 아르바이트도 직무 중심으로. 인턴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면 자소서의 특정에 도움이 돼요. 인턴 경험은 경력상에 넣을 수도 있고 자기소개에서도 경험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스펙이에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결과 의외로 다른 취업 준비에 인턴 준비 능력이 소홀해요. 왜냐하면 인턴은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소화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인턴을 하는 사람도 그저 돈벌이 아르바이트 수단으로 여기거나 학교에서 소개해주니 별 생각 없이 지원하는데 이것은 큰 오판이에요. 인턴도 중요한 스펙이에요.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충분히 그 회사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어떤 형태, 어떤 이유로든 인턴을 하게 되면 실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전. 근데 그건 돈 주고 진짜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인턴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인턴을 하더라도 그 기업에 살살 좀 충분히 실전처럼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왕 인턴이 되었다면 천덕꾸러기 막내처럼 다니기보다는 해당 회사 부서장 입장에 봤을 때 꼭 뽑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들어갔는데만 완전 일도 못하고 뭐 머리만 굴리고 뺀질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일도 제대로 못한다면 선배들이 절대로 추천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공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요즘 분위기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정직원으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인턴 경험을 제대로 했다면 취업으로 충분히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인턴은 그냥 놀다 왔다, 뭐 그냥 가서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생각하는 잔심부름만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잘 그 일이 내 일처럼 만들어서 스펀지처럼 그 회사에 녹아들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인턴 외에 아르바이트, 일용직, 세미나, 박람회 경험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꼭 취업에 도움되는 인턴 경험,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먼저 자신의 진로에 맞는 인턴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인턴 경험은 3개월에서 1년 정도로 짧지 않은 기간이다. 이 기간에 자신의 능력에 도움이 되려면 치밀한 선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턴을 시간 때우기로 보낸다면 정말로 그건 큰 오판이에요. 다른 회사도 뽑지도 않아요. 왜냐면 인턴에 한번 갔다 왔다가 굉장히 단점이 뭐냐면 인턴에 갔었는데 왜 너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은 인턴 입사 시험도 굉장히 치열한데 그래서 때로 일을 배울 때는 인턴보다 아르바이트가 최적이에요. 아르바이트는 대기업에서 정례적으로 뽑는 인턴과 달리 눈앞에 닥친 업무를 치우기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턴과 아르바이트는 전혀 다른 거죠. 물론 같은 맥락에서 볼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도 아르바이트로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계약직이며 경력사항과 자기소개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니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인턴이 됐든 아르바이트가 됐든 그 현장에서 최대한을 빨리 녹아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필요해요. 이도저도 마땅치 않은 경우 남학생이라면 일용직 직업 속에서 일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요. 하루치기라도 뭐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일보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작자금이나 생활비를 대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1인직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